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변화는 인류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빠른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챗 GPT 이후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AI가 막히는 진짜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메모리의 그릇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담을 수 있는 용량과 비용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판을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AI 혁명의 주인공은 단연 SK하이닉스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였죠. 하지만 이제 승부는 속도만이 아니라 용량과 비용 그리고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해 주요 AI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려 할 만큼 그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조차 추격이 버거울 정도로 하이닉스의 독주는 견고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왕좌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인공지능 모델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비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똑똑한 AI를 만들려고 할수록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이제는 아무리 성능 좋은 HBM이라도 그 거대한 데이터를 다 담아내기 벅차진 겁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으면 결국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대로라면 AI 혁명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HBM은 속도는 환상적이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가 부담이 크다는 점, 둘째는 대용량 확장이 쉽지 않다는 점이죠.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도 저장 공간이 부족해 발을 구르고 있어요. 지금의 HBM 방식으로는 AI 모델의 폭발적인 성장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인 셈입니다. 물론 HBM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BM4 같은 차세대 규격이요. 그런데도 총 용량과 비용의 숙제는 남아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해법 후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름도 생소한 고대 역폭 플래시, 즉 HBF입니다. 업계 전문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AI 메모리 경쟁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죠. HBF는 우리가 흔히 쓰는 USB나 SSD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를 개조한 기술이에요. 저렴하고 용량이 큰 플래시의 장점은 살리고 HBM의 빠른 통로 개념을 접목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두 가지 장점이 하나의 칩 안에서 만나려는 순간이죠. 원리는 의외로 명쾌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위에 HBM에 쓰던 빠른 통로를 직접 연결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좁은 골목길만 있던 거대 창고에 8차선 고속도로를 바로 뚫어버린 셈이죠. 덕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쌓아두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빛의 속도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플래시는 용량은 커도 느리다는 편견을 이 방향의 기술이 흔들기 시작한 거죠. AI 서버가 원하던 방향에 가장 가까운 형태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는 비용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메모리 용량을 크게 확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HBM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추가대 AI 모델도 HBF와 함께라면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죠. 성능은 챙기면서 운영 비용은 낮추는 방향이니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이 기술은 AI 서버의 고질적인 갈증을 완화할 유력한 열쇠로 꼽히고 있답니다. 하지만 기술이 중요해질수록 그 뒤에서는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HBM에서 밀렸던 삼성전자는 이던 HBF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반면 왕좌를 지키려는 SK하이닉스 역시 벌써부터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준비 중이죠. 두 거인 사이에서 흐르는 이 심상치 않은 기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삼성은 HBF로 자존심을 회복할까요? 아니면 하이닉스가 또다시 승기를 잡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숨막히는 기술 전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HBM에서 고배를 마셨던 삼성전자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들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바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초고층 낸드 플래시 적층 기술입니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높이로 데이터를 쌓아 올려 용량으로 시장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인 셈이죠.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칩의 구조를 더 촘촘하고 높게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답니다. 이 적층 기술이 완성되면 데이터 저장 용량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될 거예요.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건 AI 모델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는 뜻이죠. 삼성은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며 거대 기업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칩 안에 거대한 도서관 전체를 통째로 집어넣는 것과 같은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데이터 센터의 풍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용량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삼성의 승부수가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반면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평정했던 그들만의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검증된 안정성과 성능 노하우를 HBF에 그대로 이식해 시장의 신뢰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단순히 높이 쌓는 것을 넘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전문가들은 정밀한 공정을 통해 칩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HBM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HBF에서도 어디까지 재현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길을 가장 효율적으로 닦아온 경험은 SK하이닉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계산이죠. 결국 승부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티느냐로 넘어갑니다. 이들에게 HBF는 HBM의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라 기술적 우위를 증명할 또 다른 무대인 셈입니다. 두 거인의 서로 다른 전략이 부딪히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답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에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공통의 아주 커다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십 층으로 빽빽하게 쌓인 칩 차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열기를 어떻게 잡느냐죠. 칩이 뜨거워지면 성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심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열이야말로 다음 승부를 가르는 진짜 전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식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진정한 기술력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열과의 싸움이랍니다. 데이터 전송 효율을 유지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혁신적인 냉각 솔루션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팀이 설계도를 펼쳐두고 단 1도를 줄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단 1도의 차이가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이 뜨거운 과제를 해결하고 웃게 될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HBF가 단순한 저장 장치를 넘어서려는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까지 일부 수행하는 PIM 기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데이터는 연산을 위해 CPU로 멀리 떠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즉, 옮기는 비용을 줄이고 처리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도체가 저장에서 처리로 경계를 넓히는 매우 중요한 흐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는 단순히 정보를 기억만 하는 공간에서 더 똑똑한 구조로 진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장과 연산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AI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메모리가 똑똑해질수록 인공지능의 한계는 우리의 상상력 그 너머로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의 진화 뒤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이 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HBMF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CXL이라 불리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와의 만남이죠. 이 두 기술이 합쳐지면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의 엄청난 파괴력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기술업계 전문가들도 이 조합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단순한 속도의 향상을 넘어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시도가 시작된 거죠.
도대체 CXL 무엇이길래 이토록 난리인 걸까요?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CXL은 서로 다른 메모리를 더 유연하게 묶어주는 기술로 필요한 곳에 자원을 나눠 쓰게 해줘요. 이전에는 각 서버가 자기만의 물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큰 풀장에서 함께 물을 쓰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남는 메모리는 필요한 곳으로 즉시 배분되어 자원의 낭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효율성 면에서 보면 이전 방식과는 비교하기 힘든 큰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가 흐르는 방식 자체가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변하는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HBF가 CXL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놀라운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확장의 폭을 크게 넓히는 길이 열리고 현실에서는 효율적 확장을 어디까지 구현하느냐가 관건이죠. 칩 하나하나가 가진 용량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큰 데이터의 바다를 다루는 설배가 가능해집니다. 속도와 용량이라는 두 요소를 함께 만족시키는 새로운 데이터 솔루션을 향해 가는 순간입니다.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린 길을 따라 데이터들이 빠르게 질주하는 장관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억지로 줄여야 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더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메모리 생태계 덕분에 더 크고 정교한 AI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를 덜 걱정하고 오로지 연구와 혁신에 더 몰두할 수 있게 됐죠. 우리가 꿈꿔왔던 진정한 인공지능 시대의 밑거름이 HBF와 CXL을 통해 만들어져 가고 있네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도 이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상상해 볼까요? 초고성능 연산 시대에도 HBF는 중요한 역할을 노릴 수 있어요. 새로운 연상 방식일수록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이동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적 과제 중 하나거든요. HBF는 이 막대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유력한 메모리 계층 후보로 거론됩니다. 미래 연산 인프라의 심장부로 자리 잡을 준비를 HBF는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단순한 저장 장치를 넘어 인류의 지적 자산을 보존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려는 방향이 보입니다. 새로운 연산 패러다임이 커질수록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메모리 구조의 중요성은 더 커질 거예요. 기존의 메모리 기술들은 그 엄청난 데이터의 속도와 규모를 따라가느라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결국 미래 기술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열쇠 중 하나는 메모리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그만 반도체 안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 연산의 실질적인 구현 방법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HBF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이 결합은 데이터 센터의 설계 방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컴퓨터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혁신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과연 기술의 전쟁터에서 최후의 웃게 될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BMF와 CXL이 만들어갈 놀라운 미래, 그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AI 전쟁은 단순히 얼마나 빠른가를 겨루는 차원을 넘어설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다루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랍니다. 속도 경쟁의 시대가 가고 효율과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네요.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을 줄이는 것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 한복판에 서 있는 셈이랍니다. HBM이 AI의 순발력을 책임지는 단기 기억 장치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반면에 HBF는 AI가 가진 거대한 지식 창고이자 도서관이 되어줄 것이 분명하네요. 순발력만으로는 거대 언어 모델의 그 깊은 지능을 모두 담아내기에 역부족이었죠. HBF라는 든든한 창고가 생기면서 AI는 비로소 인류의 모든 지식을 품게 될 거예요. 이 두 기술의 조화가 인공지능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이는 HBF 기술 격차는 정말 흥미진진한 지점이죠.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우리나라 반도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지표예요.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어디로 향할지 이 기술 하나에 달려 있답니다. 두 거인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겠네요. 누가 먼저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승기를 잡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반도체 실적 숫자의 일희일비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으로 변해가는 이 거대한 기술적 흐름을 잇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하드웨어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저장되는가의 문제예요. 흐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의 부는 이 흐름을 먼저 읽고 선점하는 자들의 몫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의 경계는 무섭게 무너지고 새로운 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HBF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파도가 메모리 시장의 맑은 질서를 뒤흔들고 있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업에게는 위기겠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겠네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지 않고 파격적인 혁신을 선택하는 것이 살아남을 거예요. 이 파도를 제대로 타는 기업이야말로 미래 AI 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랍니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기술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기업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고객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압도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기겠죠. 삼성과 SK 중 누가 그 해답에 더 가까이가 있는지 우린 지켜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인류의 지능을 확장하는 핵심 엔진이 되었네요. 이 엔진의 주도권을 쥐는 쪽이 앞으로의 10년을 지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기술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곤 하죠. 오늘 살펴본 HBF의 등장은 그저 시작일 뿐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식의 격차가 곧 자산의 격차가 되는 시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해야만 해요.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여러분의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